내 꿈을 비웃는 거야. 자, 여러분 수업해봅시다. 학교가 좀 느리겠어. 자, 원 조금만 할게. 조금만. 체크하세요. 자, 116페이지 펴시네요. 116페이지. 자, 개념 설명 막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면 얘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표현되더라 라는 거. 이거에 관해서 뭐 자세히 내가 설명을 해줄 필요는 없잖아. 이제 이 시점이 됐으면. 그죠? 괜찮죠? 자, 116페이지.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문제만 몇 개 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자, 124페이지 펴시면 1번. 자, 이런 건 암산으로 넘어갑시다. 자, 얼마예요? 4번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뭐 그냥 요런 거 앞부분은 다 요런 거니까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갈게. 괜찮지? 왜? 아니, 설마 1번 틀리고 그런 건 아니지? 그지? 1번을 틀렸으면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할 말이 없는데. 아니 4번이에요? 아니 지름의 길. 아, 지름의 길이가 8이구나. 니랑 반지름으로 봤어. 쏘리. 2번이네. 내가 심각했네. 내가 심각한 사람이었네. 미안합니다. 자, 넘어가서 요거 나머지는 거의 다 쉬운 친구인데 16번 한 번만 봐. 원래 16번. 이거 126페이지 16번. 정말 개인적으로 이 원단원에서 가장 쓰잘데기 없는 공식 고르라 그러면 무조건 이걸 고를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지름의 양 끝점을 알려줬을 때 원방이 어떻게 써지니? 하고 물어봤을 때 그냥 선생님 중점 찾고, 중점이 당연히 뭐가 될 테니? 원의 중심이 될 테니 그거 찾고 그 다음에 중점이랑 나머지 한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그거 이용해서 중심이랑 반지름 다 찾았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원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굳이 꾸역꾸역 공식화 시켜놨어요. 누군가가. 지름의 양 끝이 A, B랑 C, D면 얘네가 원이 이렇게 생겼대. X-A 곱하기 X-C 더하기 Y-B 곱하기 Y-D는 K로 생겼대요. 그렇게 생겼대. 근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외워서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이걸 보면 뭐가 나와? 중심 나오니? 아니죠. 반지름 나옵니까? 아니죠. 이거 전개해서 다시 정리해서 반지름 중심 다 찾아야 돼.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그지? 근데 시험에 이거를 한번 증명은 해보세요 하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과정 쭉 따라가시면 증명됩니다. 오케이? 그냥 이 두 점에 중심 찾으시고, 그러니까 중점 찾으시고, 그걸 이용해서 반지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식을 쓴 다음 그 원의 방정식을 잘 펼치면 이렇게 돼요. 그냥 이해되십니까? 네. 이건 계산 노가다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25번 이거 한 번만 해보자. 원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나와 있네. 맞지? 자, 쟤는 뭐랑 뭘 모르는 상태야? 중심이랑 반지름을 아는 게 힘든 상태죠? 그럼 정리를 하셔야겠죠? 중심이랑 반지름을 알 수 있게.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주어진 식 그냥 빨리 정리할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괜찮죠? 이거 정리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
얘는 사실 뭐예요? 근데 얘는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맞죠? 그럼 당연히 반지름의 제곱은 무슨 수여야 해? 양수여야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무변에 오는 반지름의 제곱은 0보다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원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네. 자, 요게 원의 조건이에요. 그냥 찾으라 그러면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k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뭐뭐뭐겠다. 그냥 범위 찾으라고 했구나. k가 5보다 작으면 되겠다. 하시면 끝이에요. 되십니까? 선생님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0이 됐다. 반지름이 얼마가 됐다? 0이 됐다. 맞지? 반지름이 0 되면 그건 더 이상 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건 뭐예요? 그냥 점이에요. 점을 가지고 원이라고 그러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0 되는 건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원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런데 31번처럼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거든.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봐놓고 가자. 알겠지? 자, 만약에 31번처럼 3x 제곱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2k y 제곱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죠? 선생님 원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3x 제곱이 어떻게 오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양변에 얼마 곱한 거야? 30 곱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당연히 양변에 4 곱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도 원이에요. 5 곱해도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절대로 깨지면 안 되는 규칙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뭘까? 일단 이 2차항의 개수들은 어때야 돼? 똑같아야 해. 그렇지 않겠니? 얘가 하나가 4가 나오고 하나가 3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하나가 4가 나오고 하나가 3이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나중에 기하 가서 배우시겠지만 타원이 됩니다. 찌그러져요 원이. 이쁜 원이 안 나오고 이렇게 생긴 원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저걸 원이라고 보긴 좀 그렇잖아. 그럼 원이 안 됩니다. 저거는 기하 가서 정확하게 배워요. 왜 저렇게 되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3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도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x제곱의 개수 다른 건 다 괜찮아. 반지름 양수해야 되는 거랑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 원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3되게 만드는 k값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거 는 3 해보시면 인수분해 되는 방정식이거든. 그지? 그 다음에 당연히 뒤에 그 뒤쪽에 있는 x, y도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죠? 그거 이용해서 k값 정해놓고 그 다음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었습니까? 네. 자, 넘어갈게요. 외심 구하는 거. 자, 외심 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찾으면 된다고. 맞죠? 이거 말고 방법 하나 더 굳이 말씀드리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라지 ax 플러스 라지 by 플러스 라지 c는 0이라고 적습니다. 자, 이거 뭐야? 원쭉 전개해 놓은 거야. 맞지? 이걸 원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외심이라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외심은 이 외적 원의 중심이죠. 그죠? 이 점 주어져 있으면 여기다가 셋 다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하겠죠. 그러면 모르는 게 얘잖아. 이게 다 결정이 돼야 안 돼? 되겠죠. 그걸 가지고 거꾸로 계산하셔서 뭘 찾는 거야?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러면 열림 몇 번 해야 돼요? 귀찮지 않니? 그지? 3번 해서 A, B, C 찾았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이거 중심 알 수 있는 상태로 정리해야 돼. 맞지? 난 그거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럴 바에야 수직이등분선 교점 한번 찾겠다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건 여러분 취향 차이예요. 선생님 전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는 특정 숫자에선 이게 더 빨리 찾아질 것 같은데 이런 센스랑 눈치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보이거든. 여러분이 계산을 많이 안 해봐서 계산에 대한 경험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나는 보여. 난 계산을 워낙 많이 해거든. 네? 안 보이시면 그냥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찾으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게. 자, 외심 찾는 거 해보세요. 39번은 일단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X축, Y축에 접하는 원. 까지만 할게. 아, 큰일 났네. 아니야. X축, Y축 뒤쪽까지 해야겠어. 차라리 문제를 좀 덜 풀어줄게. 알겠지?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더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진도는 좀 나가야겠어. 뭐요? 자, 봐봅시다.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중심의 X좌표는 우리가 알 근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A, 근데 중심의 Y좌표가 뭐랑 똑같겠어요? 반지름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반대로 근데 이렇게 밑에서 접할 수도 있지. X축 아래쪽에서. 그러면 이 경우엔 중심이 뭐가 되겠어요? A, R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유사하게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무슨 좌표가? 이번엔 X좌표가 R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반대쪽에서 접하면 -R, B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네. 그러니까 X축, Y축에 접한다는 것만으로 원래는 원의 방정식을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면 중심이 A, B, 반지름 R 총 몇 개를 알아내야 돼? 3개를 알아내야 되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원을 하나로 결정을 지어주려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해요. 모르는 미지수가 3개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얘가 만약에 X축에 접한다 그랬어. 혹은 Y축에 접한다 그랬어. 그럼 문자의 개수가 몇 개로 줄었어? 2개로 줄었죠. 모르는 게 A, B, R에서 R이랑 B밖에 없어져. 맞지? 얘는 모르는 게 뭐랑 뭐밖에 없어? A랑 R밖에 없어져. 맞지? 저런 조건이 주어지면 문자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대입할 점을 더 적게 줘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저렇게 적어놓고 적어가지고 대입하셔서 연립하게끔 하는 문제가 꽤나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뭐 예시를 들자면 여기 이게 뭐야? 132페이지 2번 보시면 돼요. 자, 점이 2개밖에 없어. 그럼 원이 원래대로면 결정이 돼야 안 돼? 결정을 못 해요. 그죠? 근데 Y축에 접한다는 조건이 주어졌으면 자, 얘 식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 X-R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뭐다? R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모르는 문자가 몇 개밖에 없어 지금? 2개밖에 없어. 맞지? 그럼 여기다가 얘가 2,1이랑 4,-1 지난다고 하면 대입하고 뭐 하시면 되겠어요? 연립하시면 자연스럽게 R이랑 B가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접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최대한 저 접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자의 개수를 줄여서 써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극단적인 경우는 뭐겠어? X축과 Y축에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경우? 동시에 접하는 경우. 동시에 접하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중심이 1사분면이면 R,R로 표시됩니다. 맞죠? 2사분면이면 뭘로 표시돼? -R,R. 3사분면이면 -R,-. 4사분면이면 R,-R로 표현이 된다. 문자가 몇 개밖에 없어 얘는? 오로지 한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점 하나만 줘도 결정이 됩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팁 여기부터 교과서에 없어. 알겠지? 자, 어차피 얘네들 r,r이면 얘 어느 직선 위에 있을까?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2, 4분면 4, 4분면 위에 있는 놈들은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요걸 활용하면 뭔 짓을 할 수 있냐? 자, 4번 볼게. 133페이지 4번 볼게. 이제 자,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위에 있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 자, 원래대로면 어떻게 해야 돼? r, 놓고 여기다가 다 쑤셔 넣으셔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어차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x 위에 있다. 맞지? 동시에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된다. 맞죠? 그러면 얘는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 위에도 있어야 되는 거야? y는 x 위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네들의 중심은 무조건 어디 위에 있겠습니까? 너네 둘의 교점 위에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연립해보면 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니까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죠. 맞죠? 이거 풀면 x가 뭐가 나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생겨먹은 여기서 교점 하나, 여기서 교점 하나가 나온다. 맞죠? 얘네가 뭐야? 이 x좌표가 반지름이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게 이렇게 원을 그리면 얘 x좌표랑 y좌표가 다 뭐가 돼요? 반지름, 반지름이 될 거야. 부호는 조금 달라질지언정. 맞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다는 거겠네. 맞죠?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에요? 2인 원이야. 무슨 말인지 납득되니? 이걸 별로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다. 그냥 r, 마이너스 r,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셔도 물론 문제는 풀려요. 물론 문제는 풀려. 알겠지? 근데 이게 수식이 나중에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풀다가 대가리가 빠개지십니다. 자,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자, 뒤로 가볼게. 뒤로 가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어, 138페이지에 54번 보이십니까? 54번 보이세요? 오쉣! 중심이 원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한번 찾아보래요. 이거 r, 집어넣고 r, 마이너스 r 집어넣고 이렇게 계산하면 한참 걸리겠지. 그지? 근데 어차피 못 찾으란 얘기라고 이거?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와의 교점 찾으란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방금 한 것처럼 중심이 원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맞죠?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된다. 어디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중심들이 교점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냥 연립하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 여러분들의 빠른 귀가를 위하여. 자, 넘어가서요. 140페이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요거까지만. 요거랑 접선은 이거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문제 풀어와 보세요. 아시겠죠? 저 하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너무. 농민봉기. 여기는 국제국가라서 농민봉기를 일으키시면 잔인하게 탄압당하십니다. 아시겠죠? 내가 일으키겠어. 어? 싫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개념 설명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 맞지? 자, 첫 번째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세 번째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러면 원이 몇 차식이고 2차식이고 직선은 1차식이다 보니 연립하면 당연히 몇 차 방정식이 되겠어요? y 대신에 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2차 방정식이 되겠죠.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결국 이 교점의 개수라는 건 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뭘 이용해서 판단을 내려도 돼?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단을 내려도 돼요. 맞죠? 근데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나중이 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왜? 아니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랑 y는 2x 마이 플러스 k 정도만 돼도 이거 전개해서 다시 묶고 그 다음에 판별식 또 하려면 계산이 너무 짜증나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 대신에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계산이 짜증나.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수직거리 D라고 할게요. 오케이? 얘랑 반지름 R을 비교합니다. 오케이? 자, D랑 R 중에서 D가 더 작아요. 그럼 몇 개 점에서 만나겠어? 두 개 점에서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니. 맞죠? 자, D랑 R이랑 같아요. 그럼 몇 개 점에서 만나겠어? 한 개 점에서 만나고 또는 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D가 더 커요.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겠지. 몇 개 점에서 만난다는 말? 아예 안 만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저게 계산을 해보시면 저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요. 판별식 쓰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대부분 그리고 요 D는 어떻게 구해? 이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 이제 이쯤 되면 지겹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그죠? 네, 안 외워진 사람 없죠? 지금 이 시점에서 안 외워져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알겠지? 자, 요걸 이용해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에이 설마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없겠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당연히 외웠어야지. 그죠? 괜찮아. 죽이면 돼. 죽으면 돼. 그런 거 있잖아. 괜찮아. 자살하면 그만이야. 뭐 이거 알아? 피에로가 나와서 비교를 하는 거. 이거랑 비슷한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죽으면 그만이야.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무조건 요걸 이용해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 제일 뒤에 가서 많이 나오는 놈은 누구야? 요 접할 때겠죠. 그죠? 요 접할 때를 열심히 구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이 뒤에 나올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 공식만 마지막으로 적어주고 요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접선을 구하라는 상황은 두 가지 나옵니다.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지면 참고로 이건 원점에서야. 원점. 중심이 원점인 원에서. 자, 기울기가 주어지면 기울기 m으로 주어졌어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무조건 접선이 됩니다.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 알겠지? 자,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요. 중심이 a, b면요. 그럼 무슨 이동하면 될까? 평행 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엔 y는 m 괄호 열고 x축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평행 이동해서 x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까지 똑같으나 y축방은 얼마만큼? b만큼 평행 이동해서 플러스 b 적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되시죠? 네. 이게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 두 번째, 접점이 주어져요. 접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 자,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나왔어. 자, 이 위에 점 a, b에서의 접선을 한번 구해봐 이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쪼개셔야 돼요. 강제로 두 개. 어떻게? x 곱하기 x 너를 y 곱하기 y로 쪼갭니다. 왜 두 개로 강제로 쪼갠 거야? 하나를 지우고 얘네 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입하기 위해서 쪼갠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 지우고 A 대입, B 대입하시면 이게 뭐가 돼요? 자동으로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맞습니까? 네. 자, 요거는 공식적인 거니까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얘는 참고로 얘는 모든 2차 곡선에서 다 통용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 말고 예를 들면 2차 함수라고 부르는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부르는 무슨 선? 포물선에서도 접점을 알 때 이런 방법 쓰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원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고 물으면 증명해 줄 수 있거든. 근데 저게 2차 곡선상에서 왜 저렇게 되냐는 미분밖에 없어. 오로지 미분밖에 없어. 내가 지금 너네한테 미분으로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그 가끔 포물선에서도 이걸 가져다 쓸 거거든. 필요하면.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강제로 어떻게 하자? 하나 있는 놈을 두 개로 찢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x-a의 제곱은 어떻게 찢으시면 돼요? x-a 곱하기 x-a로 찢으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냥 1차식 x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찢으면 돼? 2분의 x 더하기 x로 강제로 찢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 지우고 접점 대입하시면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숙제 어디까지냐? 접선 145페이지 90번까지를 숙제로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하기가 힘드실 것 같으면 절반만 해오셔도 괜찮아요. 홀수번만 푼다든지 짝수번만 푼다든지.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